지난 겨울 시작된 인문캠퍼스 복합시설 공사로 인해 인문캠 학우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학과의 수강 신청 전쟁으로 인해 강의를 사고 파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지대 인문캠퍼스 학우들의 가성비 점심 식사를 위해 이재현 기자가 전문가와 함께 학교 앞 골목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MRC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RC 뉴스입니다. 인문캠퍼스 복합시설 공사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곽선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확연히 보이는 공사 현장, 명지대는 복합시설 공사가 한창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공 예식이 열린 후 본격적으로 시작한 공사는 많은 학생들에게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긴 공사로 인해 많은 불편한 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으로 인해 운동장 옆 주차장이 사라져 주차 공간이 부족해졌습니다. 또 지난 3월에 열린 총장배 체전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빌리지 학회장한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학회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어딘가로 이동을 해야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시간과 또 따로 드는 비용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생들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 공사 진행이 더딘 상황입니다.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복합시설 공사. 하지만 현재까지 많은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MRC 뉴스 곽선우입니다. 학우 여러분, 이번 학기 수강 신청은 성공하셨나요? 우리 DB과 수강 신청이 유독 어렵기로 유명한데요.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적절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곽선우 기자입니다. 수강 신청 기간이 되면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 사용하는 커뮤니티에 어김없이 올라오는 글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학과의 전공 강의를 놓쳤다며 한탄하는 글입니다. 디지털 미디어학과는 복수 전공생이 많은 것에 비해 전공 강의 수와 수강 인원 수가 현저히 적어 다른 학과에 비해 극심한 수강 신청 경쟁률을 보입니다. 이러한 경쟁률로 인해 아예 전공 강의를 신청하지 못한 학우는 불가피하게 전공 강의를 구매하기까지에 이르러 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강하려는 학생들에 비해서 수강할 수 있는 강좌가 좀 많이 적어가지고 전공생이 자신의 전공을 수강하지 못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에서 전공 강의의 수를 늘리거나 전공 인원의 수를 늘리는 등의 개선 방안을 시급히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 MRC 뉴스 곽선우입니다. 교내 캠퍼스 곳곳에는 흡연 부스가 설치되어 있죠. 하지만 부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비흡연자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박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관으로 올라가는 언덕, 분홍빛의 화려한 벚꽃을 핀 나무 밑엔 담배 연기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경상관, 학생회관, 본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흡연자뿐 아니라 비흡연자 학생들도 하루에도 여러 번 이동해야 하는 길입니다. 언덕 올라오기도 힘든데 이제 담배 냄새도 맡으면 좀 더 이제 뭐 이렇게 냄새도 나니까 힘들거든요. 지난 3월 25일 명지대 홈페이지 학생통합민원센터에는 경상관에서 본관 가는 길 담배 좀 못 피게 해주세요 라는 건의글이 올라왔고 대학생 시간표 어플 에브리타임의 명지대 게시판에는 흡연 문제에 대한 불만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담배 연기로 고통을 받는 곳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문 캠퍼스 내 흡연 지정 구역은 경상관 앞 흡연 부스와 도서관 옆 흡연 구역, 그리고 생활관에서 경상관 가는 길목에 위치한 흡연 부스 총 3곳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교내 흡연자들은 금연 장소로 지정된 곳에서도 무분별하게 흡연을 하여 주변 비흡연자 학우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흡연자들도 흡연 부스 때문에 괴로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위치가 여기가 경상남도 있고 본관도 있어가지고 위치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피는 거 있고 사실 좀 민폐이긴 한데 저도 귀찮은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좀 약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의 권리를 위해 교내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에 대한 학교의 명확한 안내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지정된 구역 외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학교는 흡연 부스에 부착하는 안내 문구가 아닌 다른 실질적인 방법을 내놓아야 할 시기입니다. 이상 MRC 뉴스 박지훈입니다. 정문 바보계단. 인문캠 학생이라면 이용해 보셨을 텐데요. 낮은 경사도와 많은 층수 때문에 원활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명지대학교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정문계단. 이 계단은 정문부터 학생회관까지 이어져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보행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계단은 2007년 학우들의 안전과 편리함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설계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불편함을 일으켜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언덕을 오르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낮은 경사도에 비한 넓은 폭 때문에 걸음폭과 어긋나 발걸음이 꼬여 계단을 오르내리는 걸음걸이가 어색해 보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정문계단은 일명 바보계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2주 전쯤에는 제가 수업에 늦어서 바보 계단을 뛰어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제 오른쪽 발목이 접질러져서 상당히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편리함을 위해 설계된 계단이 오히려 불편함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MIC 뉴스 이재영 기자입니다. 최근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가 보도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명지대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명지대학교의 분리수거 실태를 윤용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학과 과방 앞인 경상관 지하 1층. 분리수거를 위한 쓰레기통이 마련되어 있지만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쓰레기들이 제자리에 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 버려져 있습니다. 같은 층 화장실 앞. 이곳의 분리수거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학기 본관을 비롯해 인문 캠퍼스 분리수거 쓰레기통 곳곳에는 수레기통, 즉 액체류 쓰레기통이 마련됐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관 화장실 앞 쓰레기통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채 쓰레기통 위에 놓여 있습니다. 분리수거 캠페인에 관한 벽보를 붙여놨지만 무용지물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분리수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에 그것도 생겼잖아요. 물수에서 쓰레기통? 그것도 생겼는데 사람들이 그것도 안 쓰더라고요. 음료는 잔여물을 처리한 뒤 컵홀더를 컵과 분리한 다음 컵홀더를 종유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 다음 빨대와 컵은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컵밥은 잔여물을 처리한 후 일회용 그릇을 깨끗이 씻은 다음 물이 남아있지 않게 잘 털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뚜껑에 스티커를 떼고 스티커는 일반 쓰레기통에, 뚜껑은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은 종이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환경 관련 정책이 변화하는 시점에 맞춰 우리 인문캠 학우들의 쓰레기 분리수거 인식도 변화할 때인 것 같습니다. MIC 뉴스 윤용호입니다. 명지대 인문캠퍼스,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저희 MRC에서 학교 생활을 더 알차게 할 수 있는 지름길과 편의시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박지훈 기자가 캠퍼스 곳곳을 취재했습니다. 명지대학교 인문 캠퍼스에는 학생들의 효율적인 이동을 도와주는 다양한 지름길이 존재합니다. 기숙사 4층에서 본관 4, 5층 사이로 갈 수도 있고 학생회관 4층에서 본관 2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가로지르는 지름길을 활용하면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지름길뿐 아니라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에는 다양한 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생회관 4층, 여자 휴게실, 남자 휴게실, 총 2개의 휴게실이 보입니다. 휴게실 문을 여니 어둠 속 벽 양 끝으로 비치된 2층 침대에서 학생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캠퍼스 내에서 아프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보건실. 정확한 명칭은 인문캠퍼스 보건의료센터인데요. 명지대 학생들은
보건의료센터의 위치를 알고 있을까요? 보건실이 있다는 사실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보건실에 대해서. 모릅니다. 학관에 있는 줄은 아는데 몇 층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보건실은 경상관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외에도 샤워실, 헬스장, 안경점 등 학생들의 대학 생활을 도와주는 다양한 시설이 인문 캠퍼스 내 존재합니다. 바쁘고 지친 대학생활 속 교내 편의시설 이용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명지대 학생들의 즐거운 대학생활을 응원하며 이상 MRC 뉴스 박지윤입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학우 여러분들의 지출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경제부 이재현 기자가 전문가와 함께 주변 먹거리를 분석해보았습니다. 대학가 주변 중 음식점 수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이곳 명지대학교입니다. 수많은 음식점들 중 과연 가성비가 뛰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디지털 미디어학과 학우들을 대상으로 가성비 음식점을 조사한 결과 많은 음식점 중 허니돈, 아리랑, 바브나가 학우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도 높은 가성비 음식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음식점 모두 단돈 5,000원 미만의 가격으로 식사할 수 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양과 맛을 지닌 것이 특징인데요. 이러한 점에서 많은 학우들이 꾸준히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민 명지대 음식연구소 전문가와 음식점의 대표 메뉴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허니돈에 대한 분석이 있겠습니다. 이게 탕수육이고요. 가격은 1,500원, 그리고 이건 떡볶이 1,500원, 그리고 꼬마김밥 3개에 1,000원이에요. 소스가 계피를 탔나? 근데 소스가 맛있는 것 같아요. 떡볶이는 그냥 일반 포장마차에 파는 떡볶이 같고, 다음 꼬마김밥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끊어 먹으려고 했는데 김이 좀 질기네요. 네, 그래서 못 끊어서 그냥 한 입 먹었어요. 이번엔 이제 김밥에 떡볶이 국물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또 조합이 또 맛있어야 맛집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잖아요. 그냥 좀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 이렇게 먹을 때 맛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다음 아리랑에 대한 분석입니다. 여기는 이제 돈 없으면 자주 가서 이제 가성비가 좋은 음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메뉴는 참치 연어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연어가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 연어가 굉장히 많고요. 네. 연어 향이랑 이 참치의 그런 짭짤함이랑 잘 어울려서 야채도 많고 밥도 많고 이거 든든하게 한 끼로 적당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바브나에 대한 분석이 있겠습니다. 일단 향은 아주 만점이고요. 되게 수분기도 적당하고 가격이 4,500원인데 네, 높은 퀄리티 그런 맛인 것 같고요. 만족스럽고요. 제가 총평을 하자면 일단 바브나는 되게 맛있어요. 이거 불맛이 나고 대신 좀 아리랑에 비해 양은 좀 적은데 그래도 한 끼 식사로는 정말 부족함 없이 먹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아리랑은 역시 양이 정말 많아서 제가 지금 많은 것 좀 많이 먹느라 다 먹지도 못했어요. 지금
양이 그래서 일단 맛은 굉장히 맛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 통장 잔고가 부족하지 않아도 갈만한 맛집인 것 같아요. 그리고 허니도는 탕수육이 정말 맛있어요. 탕수육 정말 꼭 먹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MIC 뉴스 이재영 기자입니다. 다음으로 디미과 소식입니다. 2019년 총장배체전에서 디미과가 축구, 보드게임 우승, 탁구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뒤이어 치러진 애플체전에서는 종합 우승을 차지해 작년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지난 4월 12일에 열린 2019년도 해오름제에서 디미과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휴학한 학생들의 추억 회상 컨셉으로 구성된 19학번의 공연에서는 있지의 달라달라, 펜타곤의 빛나리, EXID의 위아래, 전람회의 치중 진담 등을 연기했습니다. 올해 대동제에서 아우름이 1위로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인문 캠퍼스 공사로 인해 경상관 앞에서 진행된 축제는 닌자 컨셉으로 꾸며진 아우름의 무대와 함께 동아리, 초청 연예인 무대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뜨거운 독립의지를 담고 있는 서대문 형무소에 윤용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08년 조선통감부가 의병 등 반일 세력을 탄압하고 수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서대문 형무소. 건립 초기에는 경성감옥으로 불렸고 그 당시 많은 의병이 그곳에 잡혀 순국하셨습니다. 이후 마포 공덕동의 신축 옥사로 이전함에 따라 현저동에 있던 기존 감옥은 서대문 감옥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3천여 명이 수용되면서 수감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곳에서 안창호, 여운형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습니다. 해방 후에는 경성형무소, 서울형무소, 서울구치소 등으로 개칭되었다가 1987년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되었고 1998년 사적 제32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방문하면 투옥된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에서 서대문 형무소와 독립운동가에 관한 역사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고문 상황이 재현되어 있고 감옥도 직접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2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10옥사, 12옥사에서 문화재에 깃든 100년 전 그날 특별전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주최한 지난 특별전은 대동단결선언, 3.1 독립선언서, 장효근 일기, 임시정부 법규, 민봉길 선언서, 이육사 친필 원고 등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었습니다. 또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임시정부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3.1운동 거리 퍼포먼스, 플래시몹, 열린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역사적 의미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들어가면 이제 고문 받았던 분들 이렇게 사진 이렇게 해놨는데 아무래도 사진이다 보니까 그게 좀 머릿속에 좀 많이 남더라고요. 네. 100주년 맞이해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조금 더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서대문 형무소는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 추석 당일에는 휴관합니다. 올해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이곳에서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학우 여러분도 서대문 형무소에 방문하셔서 이곳의 역사를 함께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MIC 뉴스 윤용호입니다. 2019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를 수 없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목표를 갖고 남은 학기 동안 도전하는 자세로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MIC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